안녕하세요. 이대 목동병원 감염내과 최희정입니다. 원내 감염이라 그러면 입원을 해서 48시간 뒤에 생기는 감염은 다 원내 감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한 70%는 환자가 갖고 있는 요인이고요. 나머지 30%가 병원 환경에 있는 요인 때문에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갖고 있는 인자는 이제 면역 저하 환자, 예를 들자면 이제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피부의 그런 1차적인 장벽이 다 깨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상 입은 경우에 감염률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수술을 해서 유방암 수술을 했다거나 자궁경부암 수술을 하면 림파선들을 많이 다 이제 떼내거든요. 피부가 이제 피하 조직까지 탄탄하지 않고 느슨해지면서 1차 장벽이 기능을 못하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보면 림프 부종이 있다가 동아지경이 이제 잘 생기고 또 재발도 잘하고 피부 쪽에 시술을 잘 받는다던가 그런 것도 같은 이치거든요. 이제 그쪽으로 균이 들어갈 확률이 이제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감염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그 감염에 취약한 환자군 자체가 최근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고령군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들이 입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면역저하 환자군 자체가 이제 많아진다는 거죠. 암 환자라던가 이제 장기 이식을 해서 면역제를 쓰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다른 만성 염증 질환 때문에 면역제를 쓰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환자군 자체가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시술이나 수술 같은 거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술을 하고서도 인공삽입물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인공관절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미용 목적으로 또 보형물을 삽입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감염의 위험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술은 예전에 없었던 건데 이제 최근에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덩달아서 그런 의료 관련 감염 건수가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실로 주로 입원하는 환자들은 원래 갖고 있는 병 때문에도 전신 상태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거기에 원내 감염이 혹시라도 생긴다 그러면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이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재원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감염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고가의 항생제까지도 처방을 해야 되고, 사용을 많이 함으로써 사회 경제적인 부담도 이제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일단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많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기구 관련 감염이 많이 생기는데, 기구를 삽입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염들이거든요. 이제 중환자실에 가면 모니터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관 같은 거를 많이 꽂습니다. 중심정맥관을 꽂아야 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고, 그거를 계속 오래 갖고 있다 보면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 감염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분들이 다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의식이 없는 분들이 많고, 수분 양을 잘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폴리 카테터라는 요관을 삽입을 해놓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계속 갖고 있으면 하루가 달리 매일 세균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요로 감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인공호흡기도 계속 갖고 있으면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더 내성균도 많아지고 감염의 확률이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감염 발생이 많이 생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실 같으면 우리가 그 환자분이 기구를 삽입했다 그러면 그런 기구 관련 감염이 생길 거를 미리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감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염이라는 거를 진단하는 과정이 어떤 감염이다라는 결론은 바로 안 나올 수는 있지만 처치는 들어가는 거죠. 경험적으로 먼저 항생제를 써야 하는 거고, 경험적으로 쓴다는 거는 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빨리 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병원마다 그 균에 대한 항생제 감수성이 어느 정도라는 걸 다 결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발생하면 처음에 선택한 항생제들은 이제 여러 균을 염두에 두고 광범위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건 어느 의사든 마찬가지거든요. 내 환자를 빨리 치료하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균이 나오면 그 균에만 듣는 약을 딱 잘 골라서 바꿔주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항생제는 이제 꼭 필요한 환자들은 빨리 투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래 쓰다 보면 그런 뜻하지 않은 장염 같은 것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에 쓰는 게 좋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항생제 용량을 낮춰서 조금 쓰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치료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균의 내성만 가지고 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항생제 뭐 2알 먹다가 하나만 먹어서 그렇게 했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원래 복용 방법대로 적절하게 딱 기간도 맞춰서 쓰시고, 신약이 많이 만들어져서 이제 외국에는 이미 개발된 약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국내에 들어오기에는 이제 보험 수가랑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수가도 좀 높여서 그런 고가의 약도 좀 들어올 수 있게 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그런 신약이 없어서 계속해서 그런 광범위항생제만 선호하다가는 앞으로 개발된 약제도 곧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현명하게 항생제를 써야 되는 거죠. 코로나19 신종 감염병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메르스를 먼저 겪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비슷한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똑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들어와서 원내 전파되면 이제 문제라는 걸 다 알고, 우리가 그래서 방역 조치를 굉장히 빨리 하고 있었던 거는 이제 메르스 때 경험 때문이거든요. 국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걱정한 거는 지역사회 전파로부터 원내로 그 코로나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제 원내 전파를 막기 위해서 병원 안에 꼭 필요한 사람들만 들어오게 하자. 불필요한 면회를 다 금지시키고 보호자도 딱 필요한 한 사람만 같은 분이 계속 있는 걸로. 간병인들도 이제 계속 바뀌는 거에 따른 문제들 뭐 이런 거를 다 했고, 이제 마스크를 다 사용을 하자 이제 그렇게는 했고요. 이제 밀집된 상황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회의를 다 하지 않도록은 했는데 꼭 해야 되면 비대면으로 하거나 아니면 20명 이내 회의만 가능하고 회의 시에 식사나 음료는 절대 금지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환자한테 퍼뜨리지 않도록 해야 하니까 직원들 식사할 때도 이제 칸막이 다 해서 그 안에서 대화하지 않고 빨리 식사만 하고 나가도 그렇게 했고, 증상이 있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부터 하고 음성인 경우에 그 다음에 진료를 하고 일단 사전에 미리미리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을 해서 이제 다행히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도 뭐 주의는 해야 되고,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원내의 전파는 그래도 막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국내에 들어온 지 1년 반이 되었는데 여러 번의 이제 유행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백신을 시작했지만 영국이 60%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보면 변이주가 이제 자꾸 나오니까 백신의 효과가 변이주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아직 백신 접종률이 낮지만 많이 맞더라도 영국처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조치를 어느 선까지 풀 수 있을지, 일단 중요한 건 백신을 맞으면 발생 자체를 다 막을 수는 없는데 모든 종류의 백신이 대부분은 중증 감염으로 가는 거는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고위험군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거는 지금보다는 많이 줄더라도 완전히 바이러스가 없어지지는 않고 해마다 독감이 유행하듯이 그런 식으로 국내에 그냥 정착화돼서 돌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스크 착용하고 손위생 철저히 하고 그런 개인위생을 잘 지켰기 때문에 다른 호기 감염도 이제 덩달아서 많이 줄어든 효과를 봤고요. 손위생하기 전과 후로 비교를 해서 보면 보통 손을 씻기 전에 찍어보면 균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손을 잘 씻으면 이제 안 나오게 할 수가 있고요. 되게 이제 손가락 끝에 잘 씻기 어려운 그런 부위가 균이 사실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잘 위생을 하면 이게 없어지는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개인위생을 계속적으로 철저히 하면 다른 감염병도 많이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게 신종감염병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신종감염병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관리의 기본은 손위생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내가 손위생을 잘하고 호흡기 질환 예방하는데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는 것처럼 예방 수칙을 잘하면 사소하게 생길 수 있는 감염을 잘 막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감염이 생기면 거기에 또 대응을 잘 해서 항생제를 적절하게, 현명하게 잘 쓰면 다제내성균 발생도 줄일 수 있으면서 감염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